이거를 만들 수 있다? 과연 가능할까?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풍력 관련된 유니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조정을 한 50% 정도 받았고, 기간적인 조정을 9월달부터 4월달까지 받았으니까 1, 2, 3, 4, 5, 6, 7 지금 8개월째 접어들고 있죠. 그러면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서 좀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변곡점을 형성을 하고 여기서 돌파 후 눌리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린 뉴딜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진행이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 돈도 많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다가 좀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필요할 거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첫 번째 삽을 떴다라는 데 좀 의미를 좀 둔다라고 하고, 어차피 유니슨이라는 것은 결국 주식이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풍력이라고 형성됐던 이 테마가 예전처럼 짤까짤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흐름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순간에 죽을 정도의 테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좀 보고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테마다. 다만 우리가 1년, 2년 당장 우리가 이거를 뭐 얼마 전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43조인가 48조를 투자해갖고 뭐 8.2기가와트의 풍력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이슈가 좀 나와갖고 뉴스가 좀 나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조예요. 48조. 2023년까지 8.2기가와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슈팅은 나올 것이다,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행이 되다 보면 현실적인 장애물이 걸리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 여기서 또 조정을 받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또 해결책이 나오면 다시 주가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10년, 20년, 30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은 당장 이제 성 교수님께서 SNS에다가 남겼던 글들을 보고 이제 뭐 취재를 했던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좀 본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견해가 조금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정상 말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202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9년, 길게 보면 10년 만에 이거를 만들 수 있다? 과연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뭐 한다라고 했는데 9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했을 때 뭐 품질 조사만 해도 최소 2년 동안 필요할 거고, 여기저기 뭐 다 본다 그러면 이건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8.2기가와트의 용량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는 4메가와트 풍력 발전기가 2,000개 또는 원전이 6기가 정도 필요한 시설의 용량이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에도 제주도를 다 둘러본 건 아니지만은 제가 간 곳만 해도 지금 풍력단지라든지 이렇게 풍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30기가 넘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2,000기를 한다? 글쎄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다가 2,000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는,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또한 이제 신안은 풍속이 초당 7.2m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발전기 날개가 돌아가는 곳이 풍속이 9m 가량 될 수 있다랍니다. 덴마크나 영국의 경우는 대개 풍속이 13m 예상하고요. 발전기를 세우고 최소한 11m는 불어야 전기가 제대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한 바람이 분다라고 해도
일정한 어떠한 기계적인 힘을 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우려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일단은 전력 생산이 아예 어렵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력 생산의 절반이면 정부가 발표한 이것도 용도가 달라진다. 이것도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수명이거든요. 풍력발전기 수명은 대개 20년에서 25년입니다. 발전기의 날개가 받쳐주고 있는 탑은 철 구조물이니까 수명이 다한 뒤 재활용이 가능을 하대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지만은 유리섬유나 탄소섬유는 만드는 날개 재활용이 조금 힘들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풍력을 만들 때 이런 탑은 얘는 철이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날개는 탄소섬유나 유리섬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날개가 발전기 날개가 70에서 100m 정도 달하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풍력을 먼저 이용을 했는데 폐기물로 골치를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2만 개를 곧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굉장하죠? 그러면은 이거 바람이 세게 불면 발전량도 많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태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영상 찍어 드리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 태양이라든지 아니면 이 풍력에서 나오는 이 전기를 생산이 됐던 전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여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용량은 300인데 여기서 저장할 수 있는 거는 200이기 때문에 강제로 여기를 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력 생산이 갑자기 초과가 되는 것도 문제다. 제주도에서 지난해 과다 신재생 발전 때문에 발전량이 초과돼서 77차례나 풍력 발전기를 강제로 쉬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발전량이 부족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유럽은 전력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전력 그리드라고 하고요. 전력이 부족하면 인접 국가에서 빌려오는 부분이에요. 독일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멀리 노르웨이의 수력발전 전기를 급하게 가져올 수 있고요. 우리는 전력에 관한 섬이에요. 보내줄 것도 없고요. 그거 갖고 올 것도 없습니다. 2월 중순 미국 텍사스주에서 예상 못한 한파로 대정전이 일어났고, 텍사스주는 외부와 그리드 연결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여파로 이제 100명이 넘게 희생이 됐고, 그것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가동이 무려 한 달 동안 중지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람이 안 불게 된다, 갑자기 기후가 변경이 돼서, 그럼 풍력은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많은 해상 풍력 발전의 정부를 왜 추진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 정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탈원전, 탈석탄.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기류이기 때문에 우리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니거든요. 다만 단계적인 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질렀다라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요겁니다. 전력 생산이 이제 절반이다라고 했을 때 정부가 발표했던 8.2기가와트의 용량이 달라져야 되는가?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시간에 생산 가능한 최대 용량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를 시설 용량이라고 한다. 바람이 강한 날은 시설 용량이 다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날, 바람이 항상 세게 불지는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1년 동안 전력을 생성하는 시간을 비율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원전은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한 85% 정도나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풍력 발전 이용률은 아마 30%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회사 직원으로 비유하면 결근을 밥 먹듯이 한다라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3번만 출근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8.2기가와트 시설 용량이 30% 이용률을 곱하면 실제로 얻어지는 전기는 시설 용량은 2.8기가와트, 원전의 2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걱정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 풍력 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지리적으로 제한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나서 너무 우후죽순 갑자기 많이 생겨난다라고 하면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을 보관할 수 있는, 그리고 보관을 해서 지금 각각의 가정마다 뿌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도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20년에서 30년, 10년에서 30년 사이클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여기 사가지고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요것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은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여기 변곡점이 나름 생성되어 있던 이 변곡점을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라인들을 어떻게 얘가 이 영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테마로 연결돼서 움직였던 부분이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10년, 20년, 30년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 풍력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스타트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건데 이게 5년, 여기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이런 거를 보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의 100이면 100. 다 단기적인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들어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는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읽느라고 좀 길어졌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 그 홈페이지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HBTV 1004 입력을 하시면은 카톡 친구 추가 이 버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이거 클릭을 하셔갖고 참여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저희 연결될 거고요. 저희 상담 진행이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지금 이벤트 그 방송반 내일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이벤트는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져 갖고요. 회원님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방송반 더 이상 새로운 신규 추가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하루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런 교육도를 통해서 장중에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0일에서 상거래만 보유하는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초가, 장중, 종가 베팅 다 진행을 하고요. 1+1 또는 2+2 이벤트 이게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신규 회원도 뽑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고요. 회원님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단기 매매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규 회원을 안 받을 거니까 이 마지막 이벤트 꼭 참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저희 그 VIP 매매 결산 내역에 보시면은 여기 옆에 방송반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방송반에서 당일 매수 매도 또는 하루 이틀 만에 정리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저희 뭐 단기 스윙이라든지 주력주처럼 저희가 뭐 50%, 100% 목표로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진입을 하는 부분이고 확률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다 아시죠? 휴니드 8%, 플레이드 6%, 모베이스 4.5%. 손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해서 하는 게 아니라 TPC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 사조, 동아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저희가 손절을 하고 수익은 조금 더 크게 보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인 같은 경우는 단기 스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중 라방이면 라방 아니면 저희 VIP 매매면 VIP 매매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보이시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6종목 같은 경우 저희가 주력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 스윙입니다. 자, 저희가 포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주력주는 7개고요. 그 다음에 단기 스윙은 딱 3개. 요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이 중에서 4개에서 6종목에만 집중 매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뭐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막 백화점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진행이 된 거예요. 방송반에서. 방송반이 아니죠. 요거는 저희가 단기 스윙이라는 종목이었죠. 해인이라는 종목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해갖고 저희한테 다 인증을 해주시는 회원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 방송반도 좋을 것 같고 VIP도 좋을 것 같다. 언제든지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신 다음에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장중 라이브 방송반 이벤트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늦지 않게끔. 저희가 신규로 더 이상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늦지 않게끔 꼭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